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2017년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 인구는 706만 명입니다. 이 중에 치매 환자 수는 7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인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발병 확률이 높은 치매에 더 이상 남의 일수는 없을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발병 확률도 높고 의료비 부담도 큰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코너인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S사의 이 퍼펙트업 통합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플랜 119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 드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고령화 시대에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 중에 하나죠. 바로 치매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김경아 전문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뇌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750만 명의 고령 인구들이 계신데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마 1000만 명 고령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지하철 광고에 경로 우대석하고 일반석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림 기억나세요? 학생들이 3좌석에 앉아 있고요. 어르신들께서 7좌석에 앉아 있는 이런 시대가 곧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환경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치매 자가진단 중증, 경증 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요. 혹시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간혹 기억 안 날 때 계시던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놔둔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그 물건을 계속 찾고 있는다거나,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약주 한 잔씩 하실 때는 더 많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또 내가 주방에 갔는데 냉장고 문을 왜 열었지? 뭘 찾으러 왔지? 이런 기억 없으신가요? 이건처럼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않은데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점점 이 내용들이 제 내용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오래 사는 거는 분명한데 이 뇌가 덩달아서 나이 들어가는 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가 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나 자료를 말씀드릴 텐데요. 15분 전의 일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15분마다 1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분마다 한 분씩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자신이 있을까요? 통계에 보면 85세 이상 어르신 중에 40%가 치매가 온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처럼 80대에도 건강하게 사신다면 아마 90,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텐데 뇌가 노화되는 건 어떻게 막지 못할 것 같고요. 85세가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인구 중에 전체 85세 중에
4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치매와 함께 12년 이상을 살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치매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그분의 가족분들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가 얼마나 드나 봤더니요. 1년에 한 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2,200만 원이고요. 이거를 전체 국가로 봤을 때는 국가 예산 중에 국방비, 교육비 이런 거에 맞먹는 1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보험 낼 때 요양보험 따로 내고 계신데요. 이것처럼 이 치매는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사회적이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런 판례가 하나 나와서 너무 재밌었는데요. 91세 된 치매 어르신께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85세 된 부인도 반, 그 다음에 아들도 반 이렇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가족 안에서 책임 소재가 나와 있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준비를 해가야 할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65세, 80세까지 되기 전에도 65세 이상에서 68만 명에 해당하는 치매 인구수가 있는데요.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대체 얼마나 많은 인구가 그런지. 잘 보시면 제주도 인구가 총 67만 명인데요. 제주도에 사시는 모든 분을 합한 숫자보다 치매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신다는 국민암보험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요. 암 환자가 68만 명인데 그거에 버금가도록 숫자가 많은 게 치매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암보험은 다 가지고 계신데 치매보험은 글쎄요, 물음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 살림 예산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보장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2억에 해당하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실 텐데요. 종신보험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렇게 2억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작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치매에 걸려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들은 2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들로 구성이 됐는데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경증 치매로 CDR 척도로 해서 가볍게 건망증에서 진도가 나간 이 경도 치매의 경우에는 일단 300만 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치매의 특징이 이렇잖아요. 암 같은 경우는 도려내면 완치가 됐다거나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으신데요. 치매는 한번 시작이 되시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없고 그때부터 계속 중증으로 진행되는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외관 신체나 내장기관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치매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12년 정도 이상을 사시기 때문에 치매와 함께 살아야 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결국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옆에서 가스불을 켤지 어디를 나가서 못 돌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요양원에 모시거나 아니면 가족이 누군가가 생계를 그만두고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보장을 받는 것은 이렇게 경증 치매일 때는 조금만 받지만 점점 진행이 될수록 앞에 받은 거를 빼고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천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가벼운 치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중증 치매 이상으로 진단을 받아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한 달에 저희 지금 요양시설에 이렇게 모실 때 작게는 15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나라에서 하는 등급을 받으시면 일부 지원을 받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진행이 되었을 때 매월 생활비로 100만 원씩 생활비를 100만 원씩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 아니고 매월 100만 원씩 이 치매이신 분을 돌보기 위해서 생활비가 나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 생활비는 15년 차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총 누계액을 다 합산을 하면 처음에 받으시는 거 2천만 원까지는 받으시고요. 3차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장해서 받고 총액 1억 8천만 원까지 생활비 1억 8천만 원과 기본으로 받는 거 2천만 원을 하면 이렇게 보장받는 것이 2억.
그래서 치매 플랜으로 2억 정도만 준비가 된다 그러면 뭐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를 뭐 3배, 4배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요. 딱 한 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요렇게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본인 입장에서도 가족 입장에서도 30, 40대 자녀분께서 부모님을 위해서 양쪽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는 게 있죠. 이렇게 보장은 좋은데 종신보험이 비싸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 너무 비싸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찾아보니까 보험료는 40대 기준으로 한 4만 원대 정도 되고요. 55세로 오시면 5만 원, 6만 원 정도 되시는데 이 비용으로 치매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경증, 중증부터 해서 생활비까지 총 2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준비하면 너무 좋은데 4만 원, 5만 원, 6만 원 괜찮죠? 그런데 혹시 치매가 안 걸리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다시 한번 자료를 봤더니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매력적이었는데요. 치매가 걸리시면 일단 보장을 다 받으시고요. 치매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보시면 무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돈을 납입하시는 20년 동안은 보험료를 34% 저렴하게 그래서 싼 비용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기간이 딱 끝난 이후로는 137%, 152%, 160%, 다시 90세로 가면은 돈이 없어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잘 생각하시면 치매 진단이 되면 보장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냈던 5만 원, 6만 원이 목돈으로 굴려서 50%에서 60%. 나는 제 생각에는 그냥 내가 낸 돈만 받아도 치매 안 걸리면 감사하고 좋을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까지 환급률이 높다 보니까 우선 혹시 모르니까 치매를 대비해서 예방을 해 놓으셨다가 85세, 90세 이렇게 다 되면 아, 내가 치매 준비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시면 그때는 내가 냈었던 돈에다가 일부 조금 이자를 더 챙겨 받으셔가지고 목돈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요. 예전에 90년도에 암보험이 나올 때 사람들이 암보험에 생소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국민보험이 된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되는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치매보험은 결국은 국민보험이 될 건데요. 초창기에 이렇게 나왔을 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이것도 통계치가 많아져서 치매보험으로 보험금을 많아가시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자격 조건도 까다로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보험이 될 이런 상황에서 치매보험을 조건이 굉장히 좋을 때 부모님들도 본인들도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드린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령화 시대 필수 보험인 치매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암진단비와 버금가게 중요한 보험이다라고 치매보험을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목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정보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여러 가지 보장 내용,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증권도 이렇게 분석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훈 전문가께서 증권 분석을 도와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증권을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그 어머니께서 그 예. 자녀분을 위해서 그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이들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S사의 퍼펙트업 통합보험에 가입을 하셨고요. 가입 연도는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가 나오시고요. 계약자는 그 부모님이 하셨고 피보험자가 그 자녀분인데 지금 9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예. 현재 나이로 한 22세. 그러니까 가입 시점이 2012년이니까 한 16살 정도에, 그러니까 종신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때 가입을 하셨지 않나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일단 옆에 보면 이제 수익자 부분인데 만기시나 입원시, 장애시는 다 수익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사망시 수익자가 그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수차례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은 좀 그 사망시 수익자를 다시 그 지정을 하시는 걸로 좀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일단 이제 그 담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분이 현재 나이가 22세라는 시점을 좀 유의하시고 이 보험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담보들 뭐 주보험이 있고 쭉 이렇게 있는데요. 그 뭐 쭉 있는데 최은경 아나운서 예. 이걸 딱 보시면서 혹시 뭐 특별하다거나 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어떤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 지금 화면 보면서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네네. 이거 지금 종신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내용을 좀 봤더니 준비금 이전이라는 게 있던데 요거는 좀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그러시죠? 예. 네네. 그래서 이 증권을 갖고 나온 겁니다. 혹시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앞으로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을 좀 알으셔야 하는 게 좋겠지 않겠나 해서 갖고 나온 거고요. 네네. 또 옆에 보면은 그 납입 기간을 보면 주계약을 포함한 나머지들은 전부 3년 갱신이네요. 그렇죠. 나이가 20대밖에 안 되는.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이분이 그 피보험자가 22세라는 나이, 그러니까 나이에 비교했을 때 3년 갱신이라는 것은 일단 이 보험을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일단 3년 갱신이라고 하면 22세 또 만약에 특이하게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80세까지 만약에 가신다라고 하면 몇 번을 올라갈지 모르고 80대까지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그 변경을 하거나 어떤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그 준비금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금 이전인데 보험료가 108만 원이 돼 있고요. 이분이 그 885만 원에 대한 주보험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준비금 이전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보험사에 보면은요, 이런 그 전환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종신보험 말고 이런 건강보험 보면은 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전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그 유지를 하다가 그 보험사에서 이 보험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 이렇게 종신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해지를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해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그 해지한 금을 그대로 이 주보험으로 갖고 와서 사망보험금을 더 해주는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금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보험을 들기 전에 어떠한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전환 상품에 가입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이 해지를 하고 해지 환급금을 이 주 사망보험금으로 이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험도 S사 상품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서 또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이분이 그 피보험자가 22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22세 됐던 이 피보험자가 이런 준비금 이전으로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해지를 하면서 해지환급금이 108만 원이 나왔는데 이분이 사망보험금으로 88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약 8배에 대한 어떠한 좀 이득이 발생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분이 22살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과연 사망보험금을 받기까지는 뭐 언제 그 사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7, 80년 후의 일입니다. 예. 그렇죠? 그럼 이런
이분이 이걸 해지하기 전에 그 가입했던 상품의 보장 내용이 어떤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준비금 이전은 현재 있는 그 가입돼 있던 그 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능하면은 이전을 하지 말고 그 보장을 계속 받는 상태로 유지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건 확정적인 말씀은 아니고요. 그 전환했던 그 상품에 대한 상품 구조를 먼저 봐야 알겠으니, 일단 이렇게 전환을 하실 때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과 현재 내 나이와 어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환 여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뭐 실손 종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여기 이제 특정 수술 특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제 이렇게 보니까 특정 수술 특약인데 보험료를 보시면 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료가 500원밖에 굉장히 싸죠. 예. 그런데 수술을 하는데 받는데요. 근데 앞에 특정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 생명보험 회사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 있는 그 주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 수술 특약은 과연 그러면 무엇을 보장하느냐 한번 보게 되면은요. 예. 첫 번째는 암 수술 급여금이 나가네요. 그러니까 암으로 수술을 하셨을 때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4대 중증 수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뇌질환이라든가 심질환, 폐질환, 간이나 뭐 체질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가는 거고, 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도 또 나오고요. 5대 장기 이식 수술할 때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앞에 예. 특정 수술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암 치료비 특약을 한번 보면은요. 예. 암 치료 특약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보험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인데 보험료가 또 굉장히 300원이에요. 저렴하네요. 굉장히 저렴하죠. 예. 이게 바로 착시 현상인데요. 암 치료 암 진단금이 한 3천만 원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예. 자, 여기 보면 암 보장 개시료에 암 진단으로 했을 때 그 암을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할 시 3일 치고당 하루당 15만 원을 나간다. 그러니까 암으로 입원했을 때 3일 이상 하루당 나간다는 입원비의 입원 일당이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으로 할 때는, 입원할 때는 6만 원, 그 다음에 그 유사암으로 통원을 할 때는 통원비로 6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3천만 원이 나와 있는 것은 그 보험회사에서 쓰는 어떠한 그 표현 방법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이렇게 암으로 입원하거나 통원했을 때 나온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니까,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좀 어깨가 좀 처질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 보험이 통합보험이기 때문에 이 통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담보를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CI 그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CI가 그냥 특약이 아니라 CI 2번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CI 2번 특약? 2번 준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진짜로 그런 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살펴보기로 하면 일단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의 첫 번째 CI가 걸리면 5천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5천만 원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 번째 다른 그룹의 CI로 진단 확정이 됐을 때 또 5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CI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대한 암이라든가 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뭐 중대한 화상 수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회사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16개 항목의 중대한 그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걸린 거기에 하나를 진단을 받으면 일단 5천만 원이 나가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이 걸렸다. 그러면 암 진단 말고 다른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뭐 다른 쪽에서 걸려야지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대한 암이 걸리고 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안 나갑니다. 폐암 걸리고 간암 걸렸다. 그럼 안 나간다는 네, 거죠?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여기서 하나 또 그 세 번째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중대한 질병에 이건 참 좋은 것입니다. 중대한 질병의 수술 보장 개시 이후에 첫 번째 CI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중대한 암으로 CI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대한 암으로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제가 만약에 생존을 했다.
이러면 1,500만 원에 대한 그 보험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리빙케어 특약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리빙케어 하면 굉장히 살아가면서 많은 거를 보장을 할 거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는 이런 그 담보 이름에 대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전문가님?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이제 상품 개발자가 아니라서 일단 보면 리빙케어 특약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성 뇌종양이나 경계성이나 갑상선, 중증도 화상 뭐 이렇게 받았을 때 입구만이 나가고 뭐 소외감 또 제자리암 또 조혈모 세포 의식 또 관상 동맥 성형 수술 또 여기서 뇌졸중을 직접 치료하는 목적으로 수술할 시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그렇게 뭐 많이 그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는 아니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이 분이 그 피보험자는 일단 22살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피보험자가 22살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의 유지가 굉장히 큽니다. 사망보험이 1억이나 되고요. 이런 보험은 보험료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손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뭐 22살이라 하면 앞으로 많은 시간을 생존해서 가실 텐데 100세 시대를 대비했을 때는 일단 3년 갱신 부분은 반드시 비갱신으로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과 또 중대한 질병의 어떤 그런 유지의 어떤 그 담보에서 일단 생존하고 또 일반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좀 손쉽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어떻을까 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S사 퍼펙트업 통합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 있으시죠? 증권을 들여다보면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렇게 전문가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내 증권을 분석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을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로 문의사항들을 요청해 주고 계신데 하나하나 그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맞으시죠?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지금 제가 가입한 보험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점검 요청 좀 하려고 연락드렸거든요. 예. 예.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은 미리 봤는데 총 3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계세요. 예,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4살이요. 34이시고 아주 좋은 시점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이 보장이 좋은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배명남 전문가 연결해드릴 건데요. 아마 전문가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2006년도에 동양생명에서 암보험 가입하셨고 2014년도에는 동부화재에서 프로밀라이프 내생의 건강플러스 보험 또 2015년에는 삼성화재에서 상해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셨습니다. 보험료가 좀 저렴하신 편인데 보험기간이 좀 짧은 것도 보이네요. 총 보험료는 71,000원이고요.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34세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성분인데 보험 잘 가입돼 있는지 봐주십시오 하셨거든요. 배명남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보험이 3개가 있는데 3개 다 본인이 가입하셨나요? 아니요. 2006년도에 가입한 27,000원짜리는 어머니가 가입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제가 이제 2014년도, 15년도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혹시 지금 아프신 곳이 있으신가요?
지금 딱히 뭐 따로 아픈 건 없는데요. 1년 전에 자전거 동호회를 들었는데 자전거 타다가 이제 낙차하는 바람에 다리를 쪄야 적이 있고요. 지금은 뭐 크게 아픈 데는 없어요. 네, 지금 예. 세 가지 보험 중에 어머니가 가입해 줬다는 그 27,000원 80세 만기는 안보험이고 두 네네. 개가 지금 상해보험이에요. 근데 상해보험에도 보험 기간이 20년 납에 20년 만기고 하나는 또 15년 납에 15년 만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보험 그 점검을 해 봤을 경우에는 이 보험을 정말 모르고 가입하셨구나. 어머니가 들어준 암보험은 이제 아들 암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가입해 주신 것 같고, 두 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도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전거를 타다 다치셨는데 두 개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아마 보험금을 좀 타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그 어머니가 가입해주신 80세 만기 암보험에 대해서는 딱히 손대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보험료도 뭐 27,000원씩 20년을 내시고 3대 진단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암 수술이나 암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상해보험 쪽에 제가 이걸 점검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다치셨을까 안 다치셨을까 뭐 질병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그건 생각을 안 하고 먼저 이건 이제 그 정리를 한 거는 두 가지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통합보험으로 제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1년 전에 낙차를 해서 그 다리 골절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건 아마 이제 새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상해 쪽에 대해서 어느 쪽이 아픈지 이제 부담부를 잡아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진단을 해주는 거는 이 두 가지는 정리해서 통합으로 실손보험도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제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34세이기 때문에 가정 이제 돈도 많이 벌 때고 왕성할 때고 지금 아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는 그닥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을 많이 보시면 실손 의료비의 중요성도 알아야 되고요. 진단비나 수술비 쪽도 지금 젊을 때 내가 수입이 있을 때 충분히 확보하고 금액을 많이 이제 가입하시면 보험도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지금 그 두 가지 그 15,000원, 29,000원짜리 14년, 15년에 가입하신 거에 보면은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하셨고 그냥 누가 가입해 달라고 했던가 아니면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을 했던가 이렇게 짧게 보험료 저렴하게 했던 거는 좀 그런 쪽에서 많이 가입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비나 수술비, 그 다음에 실손 의료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쪽으로 약간 다치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상해 보험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냥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저랑 이제 통화를 하시거나 뭐 다른 전문가랑 통화를 하셔서 상담을 직접 받아보신 다음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실손 의료비, 진단비, 수술비 이게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자전거 동호회 하고 계세요? 예, 저희 지금 배명남 전문가 말씀 들으셨잖아요. 네네. 배명남 전문가께서는 철인 3종 경기 선수세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상해 쪽으로는 보험에 대해서 특화되게 알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네네. 조언해주신 내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저희 남편 보험이 가입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거 뭐 CI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건데 이거 CI 종신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세요.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는데 이거 외에 삼성화재에서 실비보험도 가입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남편 보험 문의하셨는데 남편분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올해 나이 45살이요. 45 되셨고요. 혹시 자녀분들 계세요?
자녀 2명이요. 자녀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애들 지금 15살, 12살 그래요. 그러세요. 저희 김성군 전문가께서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남편분 보험, 특히 이제 CI 종신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받아왔습니다. 동부생명의 CI 종신보험은 2011년도에 가입이 되셨고요. 삼성화재 실비보험 2013년도에 가입하신 상품이십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45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이 CI 종신보험을 유지해도 좋을지를 말씀하셨어요. 자녀분들의 나이가 아직 좀 어린데 김성군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주 다니시기도 좀 힘드시죠? 많이 힘들어요. 맞아요. 네네. 네. 조금 제가 보험증권 잘 설명드려서 조금이나 좀 시원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보내주신 보험이 2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 삼성화재 실비보험은 이를 차치하고, 동부생명의 프리미엄 CI 종신보험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남편분께서 지금 45세고, 자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신보험에 대한 어떠한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동부생명이 아마 CI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때 설계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신 거죠? 네. 네네. 아마 이게 나중에 안 되면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얘기, 또 중대한 질병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떠세요? 열심히 설명을 해주신 대로 듣긴 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 중에서도 사업비를 제일 많이 떼기 때문에 제일 비쌉니다. 똑같은 여기 주계약이 얼마죠? 6천만 원이죠. 예. 똑같은 6천만 원이 됐을 때 일반 종심하고 CI 종심하고 이 보험료 차이가 한 20% 정도가 나요. 그러니까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이 CI 지금 사망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6천만 원을 가시면은 좀 사망 보험금만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편분 보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보험 말고 딱 실비보험 말고밖에 없거든요. 지금 생존에 살아가시면서 실비보험 말고는 일반 보험은 전혀 없으신 거죠? 예, 실비만 있으면 다 되지 않나요? 치료비가 된다 그래서 그것만 가입한 건데. 맞습니다. 이 보험을 먼저 준비를 할 때는 단계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실비보험은 반드시 베이스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원에 지불한 비용을 어떠한 내용에 관계없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실비보험을 준비한 다음에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한 치료비가 한 4,5천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병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비보험에서 가능하지만 암이라든가 이런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일단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생활에 대한 어떠한 없어지는 돈을 좀 메꿀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실비보험에서는 그거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사망보험금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보험보다는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나오는 보험 아니에요, 이게? 사망을 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렸으면 거기에 4,880%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아이들이 그럼 12살에서 한 15살 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은 아마 독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의 사망보장금만 만약에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어떠한 그런 필요성은 많이 떨어지죠.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이렇게 그 CI 중심의 그 사망보험금 위주로 한 이런 CI 중심에서 6천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그 20년 동안만 좀 집중적으로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으로 좀 그 바꿔드리는 거를 제가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금액도 한 1억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장을. 그러면 20년 납, 20년 만기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 보장 금액은 1억 원이고요. 보험료는 한 5만 원이 채 안 되게끔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CI 종신보험에 나가는 그 보험료가 한 20만 원이 넘지 한 3만 원 정도가 나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료가 5만 원 정도면은 그 보장 금액은 훨씬 더 많은 그 4천만 원에 더 한 1억 정도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는 5만 원으로 확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비보험은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 보험료가 한 2만 6천 원 나오시고 5만 원이면 한 8만 6천 원 정도가 면은 그 일단은 사망보장금하고 실비보험해서 기본적인 것은 되시잖아요. 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진단비라든가 기타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금액이 좀 확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많은 부분이 한 18만 원 정도의 그 세이브되는 어떤 그런 금액을 손해보험사의 그 상품으로 보험으로 좀 그 변경을 하신다면 뭐 지금 진단비가 그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진단비하고 또 뇌졸중하고 급성신경 이런 3대 진단비를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요. 지금 말씀 많이 하시는 그 질병 후유장애라든가 또 이런 뇌혈관이나 허혈성이라든가 이런 진단비를 어느 정도만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한 12만 원 정도면 모르지 않는 금액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좀 준비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보험료가 나가시는 건 한 26만 원 정도가 나가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만약에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한 그 토탈 보험료가 한 2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생존 보장에 대한 어떠한 그거를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보험료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그렇죠. 보장은 넓어지고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드리는 보장은 넓어지고 내는 보험료는 떨어지고 이래 가성비가 높은 어떠한 그런 플랜으로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약되는 부분이 만약에 부담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태셔서 뭐 연금을 준비하신다거나 미래를 위한 어떠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그 현재 있는 그 보험을 훨씬 더 좋게끔 그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만족스러우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을 찝어주셔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거 생기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저희 김성근 전문가 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상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로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 문자 살펴볼게요. 124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용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66년생 여성입니다. 암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보장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배명남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암보험하고 상해보험은 이게 보장해주는 게 서로 틀려요. 그래서 먼저 준비를 하실 것 같으면 암보험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맞겠고요. 근데 아까 지금 66년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초반에 김경화 지점장님이 치매보험 강했잖아요. 예. 치매보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집안에 이제 가족력이 있어서 암보험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암보험은 66년생이고 그 이제 보험료는 조금 비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아프지 않고 질병이 없었고 하시면 암보험 따로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상해보험은 그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80세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해보험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시면 되겠고 좀 여유가 되신다 싶으시면 저는 또 치매보험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순위는 일단은 암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문자 또 풀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7912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길게 적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5, 6년생이신 어머님 치매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3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고요. 당뇨 또 고혈압 약까지 드시고 계신데요. 경증 치매까지 보장해주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십니다. 질병이 좀 있으신데 김성근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치매보험에서 그 라이프 플랜 시간에 했더니 이런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네. 자, 일단 그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 유병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뇌에 관련 진단을 받았거나 뇌에 관련 어떠한 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그 심사를 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에 관련이 없는 암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뭐 어떤 병이라도 이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같이 뇌경색 진단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로 그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심사를 올려볼 필요는 있어요. 그 일단 기본적으로 뇌 관련 부분에서는 좀 제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2년 전에 그 문제가 생기셨다고 하셨으니 3년 전이라고 했네요. 3년 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꼭 우리가 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어떠한 그 위중에 따라서도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입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보험사에서 문의하시고요. 일단 심사를 넣어서 심사를 통해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치매보험 관련해서 오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뇌 쪽 관련해서 질병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포기 마시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보험사에 심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또 풀어볼 건데요. 휴대전화 끝번호 1904님께서 주셨네요. 내용 함께 보시죠. 암 수술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54년생인데요. 종신보험 가입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백명남 전문가님. 네네. 예. 암 같은 경우는 그 완치 후 5년 후에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문자 주신 분은 3년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한참 치료 중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심사를 통해서 가입 여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네네. 완치 후 5년이면은 뭐 종신이나 암보험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제 3년이 되었고 아직 완치됐다고 확정을 안 받으셨다고 하면 자, 가입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또 그 심사를 통해서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가입이 막혔을 경우에는 2년 정도만 더 건강하게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암으로 병원을 안 다니셔야 돼요, 또. 그러니까 앞으로도 2년 동안. 네네, 계속.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 말씀 중에서요. 지금 약간 그 5년이라는 우리가 3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5년이라는 것을 약간 좀 그 암 진단을 5년을 뭐 사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암 그 완치 판정 이후에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으로 병원을 안 다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만약에 수술을 받고 계신다라고 네네. 하면 네. 그 완치 판정이 내린 다음에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적인 측면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 네네. 의사에게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로 5년 동안 건강하셔야 네네, 보험 가입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9334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현재 임신 14주째 됐습니다. 태아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는데 언제쯤 가입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14주면 아직 안정기는 아닌 것 같은데 김성근 전문가님. 예, 지금 요새 그 보험에 그 태아보험에 대한 가입을 하시는 그 산모님들이 많으시는데 당연히 태아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일단 15주 안에는 좀 그 가입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15주면 왜 그러냐면 임신을 하게 되면 15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종합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15주 안에 가입하셨던 분은 만약에 15주 안에 내가 종합진단을 받아가지고 혹시 태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쩌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장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검사를 받은 이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보험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좀 빨리 가입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 검사하기 이전에 가입을 하셨으면 보험이라는 게 위험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양에 가입하실 거라면 15주 안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주 안에는 반드시 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22주가 벗어나면 신생아 특약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주, 22주 이걸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살펴볼까요? 8171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사회 초년생입니다. 실손, 건강,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요. 각각 따로따로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일단은 실손은 지금 따로 해야 되는 거죠. 대명사적으로. 네, 예, 맞습니다. 그 실손보험은 이제 지금 따로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손은 별개로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저희 실시간 시청자 상담 저하고 하신 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통합보험으로 하시는 게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 통합보험이라고 한다고 하면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 지금 나이가 어릴 테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으니까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함께. 네, 운전자 보험도 함께.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 이제 벌써 마쳐야 될 시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함께 보험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참여 방법 화면에 나가고 있죠.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다 간략하게 보내고 싶다 하신 분들 문자 이용해 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